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픈 만성 통증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만성 통증을 이야기하면서도 저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만성 통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만성 통증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여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통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지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급성으로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발적, 그 해당 부위가 빨갛게 되고 부종, 붓고 그다음에 통증 느끼죠.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는 반응, 이런 반응을 거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이제 복구해 나가고 지키게 됩니다.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뜨거운 불이 있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면 손이 들어가서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따라서 통증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 통증이 급성기에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우리 몸이 복구되는 과정에서만 그치지 않고 평생은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통증 자체는 급성 통증과는 달리 급성 통증은 왜 발생했는지가 명확합니다. 뼈가 부러지든지 근육을 다치든지 수술했든지, 그럼 명확하게 그 부위가 나중에 해결이 되고 나면 고쳐지는데, 만성 통증의 대부분은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죠. 여기저기 아픈데 이유를 모른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함께 이 통증과 함께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성 통증을 가진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고충을 10분 이해하면서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감소시켜 주려고 치료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성 통증의 의외의 원인,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갔더니 이런 원인이 있더라.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런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좀 그런데요. 갱년기나 완경을 지났을 때 여성분들이 만성 통증을 가지게 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증을 느끼는 어떤 부분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깔아앉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역치, 자,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이렇게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조그마한 통증에도,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이렇게 높다고 하면 웬만한 통증이 와도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지가 않고 그것이 만성 통증으로 가지가 않죠.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실제 느끼는 통증 플러스 그것이 대뇌에 각인되면서 자신에게 학습되는 그런 효과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을 역치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통증의 역치가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조그마한 자극으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통증 역치의 감소가, 여기 보시면 뇌, 신경말단, 근육, 뼈, 이 모든 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통증에도 조금 더 크게 통증을 느끼고 그 통증을 오랫도록 가지게 되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게 됩니다. 또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몸을 이렇게 조심하게 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가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중년이 지나면서 갱년기 지난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통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팁들을 잘 이렇게 보시고 해결하다 보면 이 갱년기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을 잘 또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한 사람인데요. 자, 비타민 D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디펜스, 딜리버리. 자, 우리 신경의 어떤 전달, 우리 세포의 전달 물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디펜스,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데요. 우리가 조직 손상 후에는 재생 작업이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게 딜레이가 됩니다. 지연이 됩니다. 조직 손상 후에 재빠르게 재생이 되는 것이 되지가 않고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만성 통증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신경 자체, 자, 이게 신경인데
신경 자체가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가민해진다는 거죠. 특히 감각신경이 가민해지면 똑같은 자극에도 이것을 통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만성 통증으로 가기가 쉽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고열다공증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골밀도가 떨어져서 뼈가 송송 이제 비어 있는 것을 고열다공증이라고 하는데, 고열다공증은 통증이 없다, 고열절이 되어야 통증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이제 고열다공증이 있으면 고열절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고 우리 환자분들이 진료해본 결과 골밀도가 떨어질수록 만성적인 통증, 관절 통증, 근육 통증을 많이 겪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렇게 뼈가 밀도가 떨어지면, 고열다공증이 있게 되면,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뼈에 이제 변형이 많이 오겠죠. 뼈에 변형이 오면 뼈 자체에서도 어떤 중심을 잡거나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그만 골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절이 있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고, 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뼈는 이제 근육이 붙는 위치잖아요. 근육이 붙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약한 뼈에는 이 뼈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 자체가 가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초미세 골절이 있는 어떤 뼈들의 어떤 염증 자체가 또 근육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통증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성 통증이 있는 갱년기가 지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 뭐 근육 운동, 그 다음에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 그리고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배가 자주 아픈 사람들, 자, 배가 자주 아픈 사람들, 제가 장누수증후군, 네키거친들, 정상적인 장내막을 이렇게 잘 균일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장누수증후군이 되면 이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혈관 쪽으로 염증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자주 아프다는 것, 자, 그것이 장누수증후군의 어떤 증상에 맞을 때 장내 세균숲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장점막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우리 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인자들, 음식물의 찌꺼기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혈관에 타고 다니다가 우리 몸에 관절이라든지 근육 쪽,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거 자체가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배가 자주 아픈 사람들은 장내 세균숲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장은 제2의 뇌라고 했잖아요. 자, 뇌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자그마한 통증에도 예민해지는 통각 과민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으면 또 운동을 잘 못하게 되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량이 부족해지죠.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어쨌든 우리가 뭔가 움직이고 작업을 하고 생활할 때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근육에 가부가 걸리겠죠. 관절에도 가부가 걸립니다. 자, 근육량 자체가 떨어지면 그거 자체가 우리의 자세의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부가 걸리게 하면서 담이 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을 늘리도록 굉장히 이렇게 잘 격려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 보면 근육량 부족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육량 부족 자체가 만성 통증을 일으키고, 만성 통증이 또 운동의 어떤 깊이를 통해서 근육량 부족을 일으키면서 악순환이 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 이 마이오카인은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함염증 물질, 염증을 깔아앉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퍼져서 이것이 만성 통증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인자들이 땀으로, 림프액으로 잘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야말로 만성 통증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통증의 뿌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어렴풋이 눈치를 채셨죠.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 있다 보면 이것 자체가 염증을, 인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염증을 만들겠죠. 우리 몸에 지속적인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고 하면 근육, 관절,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영향을 주어가지고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 만성이란 두 글자가 붙은 만성 통증과
만성, 염증 둘 다 물고 물리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성 통증을 줄이기 위한 만성염증 관리법.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근육량을 늘리자. 그리고 혈액과 림프순환이 잘 되는 땀나는 운동, 숨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자. 그리고 장내세균숲을 돕기 위해서 장점막을 공고하게 샀자. 그래서 우리 장내세균숲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 장내세균숲에 또 유익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식이섬유, 발효음식, 필요하면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잘 골라서 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지다공증을 예방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비타민 D와 칼슘 섭취, 햇빛을 쬐고 야외에서 적절하게 생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갱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갱년기에 아무래도 만성 통증이 오기 쉽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게 왔을 때 너무 우울해하거나 어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만성 통증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체 기능을 좋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